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내 딸 맞아. 맞아요. 집 맞아요. 이제 전 제3도 힘들다고요. 나는 너를 위해 쌀 한 톨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엄마, 할머니 버리면 저도 언젠가 엄마 버릴 거예요. 내일까지 계약 연장 서명이 없으면 퇴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치는 오후 청솔요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잠시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은주, 44살의 그녀에게 이곳은 편안한 방문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너무 일찍 오면 어머니와 오래 있어야 하고 너무 늦으면 저녁 준비 때문에 바빠질 테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간병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간병인은 은주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딸분이시죠?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간병인의 말에 은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간병인분, 혹시 원장님 계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아, 지금 회의 중이실 텐데. 어머님 먼저 뵙고 오시면 어떨까요? 간병인의 제안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보다는 원장과의 면담이 더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머니부터 뵙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은 깔끔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이런 곳에 월 200만 원씩 내고 있다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더 저렴한 곳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비싼 곳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끝방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순자, 76살의 그녀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순자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주야, 드디어 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옹을 피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순자는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대로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순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딸이 건네는 첫마디가 돈 이야기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부터 하니? 엄마가 얼마나?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 비용이 2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우리 형편에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며 차근차근 계산해 보였습니다. 매월 나가는 요양원비, 간병비, 의료비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성우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여기에 엄마 비용까지.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이 어떤 대답을 할지 두려웠지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다른 곳을 알아봐야죠. 더 저렴한 시설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잖아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더 싼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간 그나마 적응해가던 일상들, 친해진 간병인분들, 함께 식사하던 어르신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긴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은 이미 잎들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겹쳐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와의 무거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화장실은 핑계였습니다. 은주의 진짜 목적지는 요양원 사무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은주는 다른 환자들의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가족들의 방문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은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우는 요양원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들의 학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은주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순자 어머님 따님이시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작년 입원 수속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원장의 말에 은주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바쁘신데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에요. 혈압약만 꾸준히 드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원장은 순자의 의료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계속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박 원장의 표정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요양원비를 못 내는 가족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신지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연봉이 30%나 깎였어요. 거기에 아들 고등학교 입학 준비비까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은주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양원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원장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순자의 계약서였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기본료가 170만 원, 간병비가 30만 원, 식비가 15만 원, 의료비가 평균 10만 원. 합하면 월 225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나 특별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을 해외 연수라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원장님, 다른 요양원들과 비교해서 여기 비용이 어떤 편인가요? 저희는 중상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비싼 곳도 있고 저렴한 곳도 있죠. 하지만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원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은주는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떤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도 있죠. 하지만 대기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 시설이나 서비스는 여기만 못해요. 그래도 비용은 훨씬 저렴하겠죠? 네, 월 50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누리셨던 편의시설이나 개인 간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은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현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비록 시설이 떨어진다 해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했습니다. 그런 곳으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여기서 퇴원 수속을 밟으시고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원장은 은주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한 달 전 미리 통보하셔야 하고요. 보증금은 시설 이용료랑 상계 처리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당연히 퇴원하셔야죠. 저희가 무료로 모실 수는 없으니까요. 원장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은주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를 퇴원시킨다면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른 곳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죄송하지만 그런 특혜는 드릴 수 없어요. 다른 가족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서요.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에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다음 달 비용 납부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고 납부가 안 되면 자동으로 퇴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겨우 사흘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은주는 시간의 촉박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은주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성우와 상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요양원에 와 있어. 전화 너머로 성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돈 이야기 나왔지? 어머니 상태는 어때? 그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여기로 와줄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은주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원장이랑 얘기했는데 금요일까지 결정해야 해. 계속 여기 둘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건지.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요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200만 원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장모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1시간 후에 갈게. 전화를 끊은 은주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좀 오래 걸렸네? 아, 복도에서 간병인분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엄마, 성우도 곧 올 거예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을까 했어서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위까지 온다니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성우가 와? 그럼 내가 뭔가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 그냥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1시간 후 성우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48살의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특히 매달 나가는 요양원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고생 많다.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괜찮습니다. 어머니 뵈러 와야죠.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장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미 은주와 여러 번 상의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요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기분이 좋았지만 은주와 성우는 계속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간병인 아줌마들도 친절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순자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적응하셨다면 옮기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다른 곳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이나. 성우의 말에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여기가 나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은주와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딸이 첫마디로 돈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사위까지 와서 다른 곳 이야기를 한다니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순자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은준의 아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여기 비용을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성우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어요.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저렴하다는 건 시설이 안 좋다는 소리겠지?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참에 집도 정리하고 어머니는 국가시설로 보내는 게 나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성우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너까지 뒷바라지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성우가 결혼 초기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 용돈까지 주며 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현실을 봐야 해요. 성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장모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장모가 끼어드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현실? 현실이 뭔데? 나를 버리는 게 현실이야? 순자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늙어서는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순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방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주는 갑자기 어머니의 옷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싶었던 그녀는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려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다 있으세요? 은주는 어색하게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성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는 엄마가 없는 것 같구나. 순자의 말에 성우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 순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은주야, 저기 서랍에서 엄마 가방 좀 가져다 줘. 은주는 의아해하면서도 어머니의 검은색 가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지만 어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받아들며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낡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순자가 통장을 꺼내는 순간 은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통장 겉표지에 적힌 잔액을 본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주는 어머니 손에서 통장을 가져와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의 잔액은 1,500만 원, 두 번째 통장에는 800만 원, 세 번째 통장에도 6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숨겼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성우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성우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실 수 있잖아요. 왜 저희한테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은주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모은 거야. 다른 용도요? 뭔데요? 성우가 캐묻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 아들, 우리 손자 학자금으로 모은 돈이다. 순자의 말에 은주와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뒀다니요. 엄마, 준호 학자금이요? 준호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에 유학이라도 가려고 하면. 순자는 손자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손자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지금 당장 요양원비가 문제인데 이 돈을 쓰시면 되잖아요.
은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 돈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손자의 교육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양원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가 돈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내라고 했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이 돈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은주가 재차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일을 하실 수도 없고. 은주는 답답했습니다.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성우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교육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요양원비로 쓰시면 안 될까요? 너희가 책임진다고? 지금도 요양원비 때문에 허덕이는 판에 순자는 사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요양원비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손자 교육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책임질게요. 준호가 대학 갈 때까지 저축해 놓겠습니다. 성우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우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주가 남편을 감싸며 말했지만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국가시설로 보내자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믿음이 안 가지.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 진심이라면 애초에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말을 했겠어? 순자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통장 발견으로 잠시 희망을 품었던 은주와 성우였지만 어머니의 완고함 앞에서 다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돈도 안 쓰고 저희한테도 부담 주기 싫다고 하고. 은주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순자 자신도 사실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를 위한 돈만은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함과 모순된 행동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으면서 안 쓰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부담 주기 싫다고 하고. 그럼 답이 뭐예요? 순자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은주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은주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저희는 어떡해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언제? 그럼 뭐예요? 자기 돈은 아끼면서 저희한테만 부담을 지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면 뭐예요? 은주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성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은주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말리세요? 사실이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준호 키울 때도 그랬고, 순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딸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요? 누가 부탁했어요? 은주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커져서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이것도 간섭, 저것도 간섭. 숨 막혀 죽겠어요. 순자는 딸의 폭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희생들이 의미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렇게 짐이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짐 맞잖아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병인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평생 엄마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발 놔줘요. 내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요. 순자는 딸의 말에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은주야, 너무 심하잖아. 성호가 다시 말렸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해요?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한 분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간병인의 말에 은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성호가 대신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은주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그 돈 쓸 거면 쓰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은주의 최후 통첩 같은 말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힘들다는 말과 싫다는 말이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딸에게 버거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알겠다. 내가 나갈게. 순자의 말에 은주와 성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짐 싸는 거야. 내일 당장 나갈 거야. 순자의 행동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차근차근 얘기하자고요. 무슨 얘기를 더 해? 너는 내가 짐이라고 했잖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성호도 당황해서 말렸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곳 찾아서 갈게.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은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아니야. 오늘 결정할 거야.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계속 쌌습니다. 딸에게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모두 들은 지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녀 사이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요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2층 끝방에서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딸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전 9시 간병인 김보라 씨가 아침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경험 많은 간병인의 눈에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따님이 오셨었죠? 오랜만에 가족분들 뵈셔서 좋으셨을 텐데. 간병인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기는 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박성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딱딱해 보였습니다. 이순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환자 방을 찾아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원장은 간병인에게 눈짓을 했고 김보라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방에는 순자와 원장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따님과 상담을 했는데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은주가 원장과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은주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원장의 말에 순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달 비용 납부 마감일이에요. 만약 오늘까지 납부가 안 되면 원장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의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오늘 오후까지는 결정해 주시고 퇴원하신다면 내일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장이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1시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침대 밑에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손자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순자는 중얼거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보라 씨, 원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비용을 낼 테니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요. 김보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어제부터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네, 결정했어요.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그녀가 직접 돈을 내겠다는 말을 듣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내시겠다고요?
네, 제가 가진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원장은 잔액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1년 반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반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수속을 마친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나야.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전화 너머 은주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비 문제 해결했어.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낼 거야.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않을게.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모아둔 돈을 쓰겠다는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 돈을. 그래, 준호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 말이야. 순자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됐어. 이미 결정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딸과 논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앞으로는 굳이 여기 오지 마. 엄마가 짐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진심이었잖아. 엄마도 이제 알겠어.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주는 끊어진 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홀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한 돈을 쓰는 것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요양원비를 직접 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대학 진학 상담 받았는데.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어땠어? 선생님이 제 성적으로는 스카이는 어렵고 중상위권 대학 정도 노려보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래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유롭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할머니 요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아빠가 그러던데. 준호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성우가 야속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지난주에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준호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다는 거 진짜예요?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 들었어요. 할머니가 제 학자금으로 몇 천만 원을 모아두셨다고. 준호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아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오신 거야. 은주의 설명을 들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가 그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건 안 되죠. 준호의 단호한 말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왜?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모으신 돈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준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주는 아들이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교육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시니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모으신 돈을 제가 지켜야죠. 준호는 의외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안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사실은 더 됐지만 은주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러 가요. 갑자기 왜? 할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야죠. 제 돈 쓰지 마시라고. 준호의 제안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지금은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캐묻자 은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어. 의견 차이요? 뭐 때문에요? 요양원 문제 때문에. 복잡해. 준호는 어머니의 애매한 대답을 듣고도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할머니한테 안 좋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은주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정말 아들다운 직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없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키워주셨으니까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논리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제가 엄마를 어떻게 존경하죠? 준호의 말은 은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학원도 없고 할머니 뵈러 갈 수 있어요. 은주는 아들의 의지가 워낙 단단해서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할머니 뵈러 가자.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할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냉랭한 전화 통화 이후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준호의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없을 거예요. 이런 당연한 이치를 왜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새벽녘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부담이 되더라도 함께 견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부터 일어나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산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모자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들과 함께라서 용기가 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청소요양원에 모자가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긴장한 마음으로 요양원 로비에 들어섰고 준호는 할머니께 드릴 화분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보라 씨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준호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김보라 씨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져서.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준호가 말하자 김보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2층 끝방 문 앞에서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머니를 만날지, 무슨 말부터 꺼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준호예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정말 준호야? 문이 열리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보고 싶었다. 많이 컸구나. 하지만 순자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은주에게 향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순자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순자의 냉랭한 반응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오자고 했어요. 준호야, 너는 와도 좋지만 내 엄마는. 할머니,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준호는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준호는 화분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 심어진 예쁜 화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가 잘 키울게. 순자는 손자의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은주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 은주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짐이라고 하고 나달라고 하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는 딸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에 대한 서운함이 컸는데 막상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준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은주가 아들을 앞으로 밀어주자 준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위해 모아주신 돈 쓰지 마세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너는 그걸 어떻게 해?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몇 천만 원을 저축해 주셨다고.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돈은 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손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안 돼요. 할머니가 힘들어도 제 돈은 못 써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의지에 용기를 얻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비도 제가 낼게요. 은주야,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우면 더 절약해서 살면 되죠. 엄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짐이라고 했던 딸이 이렇게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은주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자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께 안 좋은 말씀드린 거 손자로서 책임질게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순자는 딸과 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은주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 학자금은 제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할게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쓰세요. 순자는 손자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구나.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이 따뜻하구나.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도 따뜻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요양원 방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